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이 젤렌스키가 이거 보면은, 전 솔직히 이게 물론 정확히 내막을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좀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푸틴은 처음에는 좀 악당 같은 이미지였는데, 제 주변에 그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푸틴이 엄청, 한국 사람인데, 푸틴이 엄청 칭찬하시는 거야. 막 푸틴 대단하다. 뭐 인기 많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푸틴이 되고 모든 전반적으로 생활이 좋아졌대요. 연봉도 되게 오르고, 근로자들 급여가 엄청 올랐대. 푸틴이 오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되게 향상됐다는 거야. 그럼 예전에는 어땠냐니까. 예전에는 뭔가 비효율적이었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부정부패도 막 만연하고 그랬는데, 푸틴이 되면서 부정부패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의 한편을 들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모스크바 대학 보내다가 지금 이제 서울대학을 이제 왔는데, 남편이 이제 저기 기아자동차 이런 쪽이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러시아에 이제 기아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는 한국 사람이지만, 러시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젤렌스키는 아주 악질 같은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청난 부정부패고, 그 사람이 원래 까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이 까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주변 측근들도 다 무슨 코미디언, 성우, PD, 작가, 이런 사람들 다 막 장관시키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나라 자체가 약간 좀 퍼니한 거죠, 퍼니.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좀 돼 있는 게 우크라이나고, 푸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많이, 그래도 3년째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난 군비도 쓰고, 힘들 텐데 괜찮냐니까, 오히려 군수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고, 또 군인들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사망한다 그러면은 연금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푸틴한테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영상에서 얘기해 줄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기 살고 계신 분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그 사람만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의견도 결국은 중요한 의견이잖아요. 다른 사람 의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젤렌스키는 조금 별로 비호감이고, 푸틴은 이제 좀 훌륭하다라는 어떤 그런 평으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지난 3년 이상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처음엔 젤렌스키가 되게 좀 민주 국가를 방어하는 개념이고, 또 그 뒤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서방 선진국들이잖아요. 서방 선진국들이 그렇게 이제 젤렌스키를 지원하고, 또 바이든이라고 하는 걸출한 정치,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막 지원하고, 국채도 막 찍어내가면서 이렇게 젤렌스키를 꼭 지키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자유의 우방이구나. 우리가 옛날에 6.25 때 도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드러나는 거지. 본질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일단 젤렌스키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압도적인 러시아의 화력이 있다고 하지만, 젤렌스키도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지원이 있는데 자꾸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지 본인이 뭔가 지금 제대로 뭐 혁혁한 어떤 전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영토를 밀고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결과가 없고, 물론 푸틴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도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못 푸는 거고, 내가 공부를 못해도 시험 문제가 쉬우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푸틴이라는 시험 문제를 젤렌스키가 못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정도에 그랬으면은 뭐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과연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까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걸 못 풀어낼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냥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점령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실제로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 푸틴이 원했던 것 몇 가지 조항만 들어주면은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제 가입한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칠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칠러 정권이 아니라 이제 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푸틴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더니 결국은 이제 2014년도에 크림반도도 이제 점령해 버렸잖아요. 이제 뭐 아무튼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전쟁까지는 안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젤렌스키한테 전쟁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서방하고 러시아의 완중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니네들이 뭐 나토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태어난 국가 자체의 어떤 그 조건 자체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끝끝내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본인이 그 오두방정을 펼치고 국민들도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수렴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푸틴 같은 경우 이래서는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순간 아시겠잖아요. 나토는 이제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국가가 적에 대해서 같이 공격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봉쇄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보루가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이미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위성 국가들 있잖아. 폴란드네, 뭐 헝가리네, 뭐 체코네, 뭐 이런 나라들 다 지금 벌써 나토에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중립국으로 돼 있었던 이런 나라들, 뭐 스웨덴이니 핀란드네, 뭐 이런 나라들도 그렇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같은 말 쓰고 러시아 말 쓰고 거의 슬라브나 쪽이라 비슷한 이런 정도의 국가에서 만약에 나토로 이제 가입이 돼버리면 이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간다. 그래서 거의 빌다시피 했단 말이야, 젤렌스키한테. 그냥. 근데 이제 사실은 푸틴이 만약에 처음부터 막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무조건 공세적으로 나와서 너희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전쟁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막 빌든 말든 무조건 전쟁하겠다는 거였으면 이해를 해.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푸틴이 나쁜 놈이지. 근데 푸틴은 전쟁을 굳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젤렌스키가 전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꾸 촉발하게 하는 것을 저도 지금 기억 보면 그래. 그때 영상을 찾아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젤렌스키한테도 이 전쟁의 책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푸틴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또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젤렌스키가 오바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고, 푸틴은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지금 챙겨야 될 국가적인
소위 얘기해서 그 위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너가 젤렌스키가 네가 전쟁을 일으킨 책임도 있으니까 지금 영토에서 네가 일단은 양보를 해라. 내가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네가 일으킨 거 아니냐. 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젤렌스키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푸틴은 불안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전쟁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무리수 둔 놈이 항상 뭐가 있어요? 뒤가 구리잖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무리수 두는 놈들이 항상 뒤가 구려.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니까 왜 둡니까? 뒤가 구리니까. 태양광이네 뭐 풍력이네 왜 이렇게 무리수도? 뒤가 구리잖아. 뭐가 있으니까. 지역 앞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겠어? 뒤가 구리니까. 무리수를 두는 사람은 다 뒤가 구린 거야. 저는 그냥 이거를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첩보를 제가 듣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푸틴에 대한 얘기, 젤렌스키에 대한 얘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랑 우리가 지금까지 한 5, 60년 정도 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의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런 어떤 현상을 그냥 봤을 때 낙엽이 지면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온다는 그런 단순한 이치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뭔가가 뒤가 구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사기꾼이라 썸네일에 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뒤가 구리고 애매모호한 사람이라고. 응? 정확하게 뭔가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란 말이야. 응? 일단 지금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지금 계속 대통령을 해먹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다시 총선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전쟁 중이라 대선을 해야 되지만 다시 전쟁 중이라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금 초법적인 위치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그걸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전쟁을 수행해 가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초법적인 행위를 하겠어요.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젤렌스키한테 줬다 그러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그걸 규명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뭐 보니까 댓글 써 있는 거 보니까 젤렌스키가 뭐 수조 원의 뭐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더만. 응?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젤렌스키가 저렇게 사기를 쳤던 뭘 했든 간에 젤렌스키를 돕겠다고 해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심지어 별의별 체코,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까지 다 지금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푸틴은 자기 혼자 지금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지금 전쟁을 거의 이겨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건 푸틴이 뭐 이래저래 뭐 해서 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너무 잘한 거야.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낸 거고 또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막 원성이 자자하고 막 푸틴 내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별 얘기 다 나올 텐데 지금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인기가 더 많고 물론 뭐 그게 뭐 사기를 쳤든 뭐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언론으로 뭐 통배를 했든 뭐든 간에 그게 어떻게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릴 수 있겠어요? 폭동이 나지. 거짓말로 이렇게 뭐 지역 화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돈 준다 그래도 그게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런 전시 경제를 잘 운영한 부분에 봤을 때는 푸틴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균형 감각이 탁월한 거죠. 그리고 국가 자체의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성장했다고 느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푸틴은 상당히 정말 지도적 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젤렌스키에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장인이 많이가 없죠. 지금 3년 이상을 지금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라 국민의 거의 뭐 25%가 1,00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 버렸다면서. 거기다가 지금 죽은 사람만 뭐 수백만 명이고. 이러면 나라 경제는 거의 거덜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덜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한테는 엄청난 달러가 지금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그 달러가 지금 젤렌스키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 주머니로 갔든 측근한테 갔든 어쨌든 젤렌스키한테 갔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한테는 국민들은 힘들어도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 게 없는, 그렇잖아. 지가 뭐 다가서 총질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적질을 한 이유, 막 불러다가 막 앞에다 놓고 막 얘기하고,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서 불러다가 막 얘기할 때, 젤렌스키가 솔직히 양복 안 입고 이런 거 가지고도 JD 벤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너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지금 무슨 마치 네가 코미디언처럼 방송 의식해가지고 결국 네가 무슨 대단한, 리더인 것처럼 지금 모양 내는 거 아니냐. 전형적인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트럼프나 이런 우파들이 보기에 제일 극혐하는 게 그런 거잖아. 모양 내기. 지금 젤렌스키가 하는 모양이 전형적인 좌파들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좌파들 스타일. 저는 이 전쟁의 뭐 최종 승자가 이제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또 저러다가 갑자기 이제 4년을 끌어가지고 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젤렌스키가 다시 또 돈을 빼먹고 이렇게 해서 완전 뭐 수십조 부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푸틴이 또 힘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전 솔직히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푸틴이 우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젤렌스키 저 사람은 좀 축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차라리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푸틴한테 복속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뭔가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안정된 정치 안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게 돼야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냥 진짜 완전 뺑이만 치고 젤렌스키만 배불리는 상황이 좀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국제정치라는 어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딱 현상만 봐도 그렇잖아요. 현상만 봐도 그렇잖아. 물론 백보 양보해가지고 젤렌스키가 뭐 알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도 뭐 빼돌린 돈도 없고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무슨 실익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예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야. 원래 20세기 초에 급조된 나라라고요. 원래 없었던 나라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 아니다. 20세기 초도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죠.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땅을 좀 가져오고, 폴란드가 이제 많이 희생을 한 거지. 폴란드가 이제 땅을 희생하고, 폴란드가 독일 땅을 가져왔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땅은 좀 포기하고, 대신, 그러니까 폴란드 땅이 많아.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땅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구소련이 폴란드한테 땅을 좀 뺏고 대신 독일 땅을 떼어가지고 폴란드한테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20세기에 급조된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젤렌스키가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국가의 어떤 역사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어떤 뭐 급조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용해서 젤렌스키 뭐 사육을 채운다는 그런 의심이 보일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지도 않아도 될 전쟁이 막 일어났고,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 부추겼던 얘기가 좀 파다하잖아요.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까. 영국이 이 새끼까지 좀 한심한 게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결국은 지들이 이렇게 있겠지. 미국을 달 꼬셔가지고 뭐 도움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셨다 그러는데, 하여간 어디 가서 영국이 문제야.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지금 이것도 결국은 다 영국 애들이 처음에 맥마흔 선언이에 뭐 이런 것 가지고 벨포어 선언 이런 거 가지고 결국은 맥마흔은 뭐야 저기 이슬람 애들한테 약속해 준 거고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슬람한테 주겠다. 그리고 벨포어는 뭐예요? 오히려 저기 유대인한테 주겠다. 이중으로 약속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이거 다 영국이 책임져야 돼. 유고슬라비아 옛날 그 내전이 있었던 것도 다 영국 책임이에요. 발칸반도에서 뭐 전쟁 나고 이런 거. 왜?
원래 나라가 다 있었던 거를 지들이 다 이 구역을 다시 정해가지고 싸움 나게 만들고, 중동도 다 보면 원래 있었던 땅이 있는데 그거 다 구역을 다시 정해놔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뭐 전쟁들 다 보면은 알고 다 자세히 보면 중동의 화약고라든지 발칸반도 이런 다 영국 애들 때문이야. 영국 애들이 20세기에 19세기 이럴 때 자기들끼리 뭐 디바이드 앤 룰 그래가지고 분할하고 통치한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국가들과 국가들 사이에 전쟁 나게 만드는 거. 그거 특기가 영국 애들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다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영국 애들이 장난이 많다는 거지. 아무튼 전 세계에서 뭐가 분당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중에서 영국 애들 입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제일 우리가 응징해야 될 나라는 어떻게 보면 영국이야, 이 새끼들. 지금 이거 이 젤렌스키한테 헛바람 는 것도 영국 애들이고. 아무튼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저도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